안녕하십니까. 뮤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엽 회계사님과 함께 우리 건강한 은퇴 플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ning 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Qualified Retirement Planning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무슨 말이죠? 여기서 qualify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검증을 하는 주체가 IRS입니다. 네.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에서 그 검증해 놓은, 네. 이렇게 하면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검증해 놓은 그런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렇죠. 플랜들이네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IRA, 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죠. 네. 미국에서 세금복을 해보신 분들은 IRA에 대해서 거의 아마 알고 계실 건데,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개인 연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직장인들이 연말에 개인 연금에다가 돈을 얼마큼 집어넣으면은 네. 집어넣은 돈만큼 세금이 공제가 돼서 결국은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플랜이 있죠. 네. 그것처럼 IRA는 전 국민 누구든지 월급을 받는 사람이건 아니건 또는 이미 리타이어를 하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네. 금액으로는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1인당 5,500불씩 부부 합산하면 11,000불 할 수 있겠죠? 1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1인당 6,500불씩 해가지고 13,000불, 1년에 네. 13,000불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네네. 네. 예, 13,000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컴이 63,000불인 부부가 있는데, 네. 만약에 13,000불 집어넣으면은 세금 보고는 5만 불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 네. 13,000불을 본인의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에다가 쌓아놓고 네. 물론 이자도 벌겠지만 네. 쌓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그런 부분들을 퀄리파이 해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돈을 넣는다는 건 어디 은행에다 넣는 건가요? 예, IRA는 저는 보통 은행으로 넣으시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은행에다 넣는 게 제일 간단하고 네. 나중에 찾을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규정이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은행을 권합니다. 네. 이게 무슨 오바마 케어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예. 제가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IRA가 굉장히 중요해졌으니 많이들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오바마 케어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오바마 케어가 이제 저는 another set of tax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케어도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텍스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라가지고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수입과 비례한 어떤 뭔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저는 그것도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세금이라고 쳤을 때 그 세율이 얼마나 되냐를 거꾸로 한번 따져보면 한 25%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연방정부세나 아니면 지방세에 비해서 오히려 더 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IRA 효과가 지금처럼 크진 않았었는데 지금 네.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IRA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그 효과가 세금 깎아주는 세금 세이브해주는 효과 외에도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을 세이브해주는 효과까지 겹쳐서 한 45% 정도 만불 집어넣으면은 4,500불 세이브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지난 몇 년간 인컴 텍스를 하면서 IRA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이브하신 분들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IRA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일 뿐이고요. IRA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500불, 6,500불, 그러니까 1년에 한 40몇천 불 정도 부부 합산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인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401k라는 얘기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401k.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스폰서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회사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내 월급에서 그 돈을 떼어내서 어딘가에다 적립을 해놓으면은 내 월급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마치 적은 것처럼 세금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IRA하고 다른 것은 반드시 월급을,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라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IRA보다.
1인당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18,000불 할 수 있고요. 오. 예, 그리고 50세 넘어가신 분들은 24,000불까지. 1년에 24,000불, 1인당 24,000불이니까 만약에 부부가 다 월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스몰 비즈니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401k로 네. 스몰 비즈니스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예. 이번 종업원이 한 명도 없이 나 혼자만 일하는 원맨 코퍼레이션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솔로 401k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 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비용도 굉장히 오히려 저렴하고 저렴하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솔로 401k 같은 경우는 1년에 1인당 한 54,000불까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야, 엄청나네요. 예, 프랙티컬리 그렇게까지 가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한데, 네네. 만약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고, 부부가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부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여기 홍성우 선생님. 딱 저희 케이스네요.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솔로 401k를 셋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년에 10만 불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홍성우 선생님 수입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10만 불 벌어갔으면 좋겠는데. 10만 불이라고 하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이제 솔로 401k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SEP IRA라든지, SEP IRA는 Self Employed Pension Program이라고 하는 Self Employed Pension에서 앞에 글자만 띄어내서 SEP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도 1년에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월급의 20%까지를 SEP IRA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월급이 작으면 얼마 못 넣겠지만, 월급이 10만 불, 20만 불, 25만 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세금도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SEP IRA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본인의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Simple IRA, 아주 비슷합니다만, 401k하고 아주 비슷합니다만, 월급에서 떼어내는 프로그램이고요. 월급에서 떼어낼 때, 그건 이제 금액이 좀 작아서, 1년에 50세 넘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16,000불 정도, 1인당 16,000불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Profit Sharing이라든지, 프로핏 쉐어링 같은 경우, 아니면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게끔 IRS가 오히려 퀄리파이를 해주고, 권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하는 거 사실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은퇴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리타이먼트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는 것을 결국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메디케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웰페어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일이 됐을 때 그 국가에서 나가는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니까, 평소에 어떤 퀄리파이드 플랜을 그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서, 오너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한테까지도 다 비슷한 혜택을 줬을 경우에 그 IRS에서는 그걸 오히려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소셜 코스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든다는 통계 연구 결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네. 프로핏 쉐어링이라든지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디파인드 베네핏은 1인당 1년에 20만 불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와. 그럼 부부가 부부가 만약에 하게 되면 40만 불. 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1년에 뭐 스몰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1년에 밀리언 넘게 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세금만 내신 분들도 있어요. 네.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헌금은 물론 굉장히 좋은 네. 방법입니다만, 네. 저는 사실은 손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세금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밀리언을 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부부, 허스밴드 와이프가 각각 20만 불씩 디파인드 베네핏에 돈을 집어넣으면은 밀리언을 세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60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되잖아요. 네. 40만 불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거의 뭐 한 10만 불 20만 불에 가까운. 그렇게 되군요. 그렇죠. 밀리언까지 가면 그렇게 되죠. 20만 불에 가까운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데, 네. 그렇게 세금 세이브하신 다음에 네. 그 디파인드 베네핏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현금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야, 그러네요. 네. 이제 한인사회에 계신 분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네. 세금도 세이브하면서 효율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간단하게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또 디파인드 베네핏이라는 건 어떤 건지.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에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넷 인컴이 나오겠죠. 네. 넷 인컴, 그 넷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넷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넷 인컴을 거기서 그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들, 오너까지 포함되는 거죠. 모든 종업원이? 특정인만 몇 명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 그게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네. 오너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들한테 그 프로핏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네. 나눠주는 것인데, 그 나눠줄 때 사실은 정말 오너와 종업원들이 똑같은 비율로 돈을 나눠 가진다고 하면은, 물론 세금 세이브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무도 이런 플랜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오너들이 좀 기분 나빠하게. 아무래도 오너분들이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너분들은 페이롤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고, 종업원에 비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너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탑 헤비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너분들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웨이지 어너들, 그러니까 W2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같은 조건으로 프로핏을 쉐어하게 되면은 그 프로핏 쉐어링 머니 자체가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판단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금액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종업원들 것까지 합쳐가지고 20만 불, 30만 불,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핏 쉐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인드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개념은 비슷합니다. 오너와 종업원들한테 다 디스크리미네이션 없이 다 같은 조건을 해주는데, 디파인드 베네핏이라는 건 좀 틀려가지고, 지금 내가 올해 돈을 얼마 집어넣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너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을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너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은퇴하고 나서 한 밀리언 정도가 쌓여 있어서 매달 얼마 정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은퇴할 나이를 미리 계산을 해서, 나 67세라고 한번 해보죠. 67세에 1 밀리언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계산한 사람을 우리가 계리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 계리사가 계산을 해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은퇴할 시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너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하는데, 종업원들은 아무래도 오너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너분들은 지금 만약에 50세라고 하면 은퇴까지 10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종업원들은 막 20대라고 하면 은퇴할 때까지 40년 남았겠죠. 그러니까 10몇 년 남은 사람하고 40몇 년 남은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낼 리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인드 베네핏 같은 경우도 오너 그룹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오너분들이 종업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본인들의 리타이어를 합법적으로 세금 세이브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디파인드 베네핏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0만 불, 네. 그 중에서도 좀 복잡한 412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1년에 1인당 45만 불까지도 늘 수가 있어요. 90만 불까지 부부 합산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나라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간다는 그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 네. 하여간 어디 굉장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3개 아시나요? 당연히 1등은 영어, 그 다음은 스페니쉬. 그런데 3위가 한국어라는 사실. 진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3글자. 바로 스마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얀 미소를 지으세요. 김명환 치과에 가시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처럼. 네. 얼마까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네. 지금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는지 얘기가 되는데, 세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뉴 텍스 리폼에 의하면은 최고 세율이 이제 37%입니다. 예전에 비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네. 37% 정도 되고, 그 밑에 이제 세율, 대부분의 한인들이 속해 있는 세율 존이 어떻게 되냐면은 12%와 22%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12% 존과 22% 존.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 약 그 수입이 25,000불부터 시작해서 한 16만 불 사이. 그 사이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뭐 한인뿐만이 아니겠죠. 미국 분들도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죠.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12%와 22%. 그만큼을 세금을 세이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조지아 스테이트의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 스테이트 세금이 아마 올해는 5.75%로 될 가능성이 아주 올라가나요? 아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6이었었는데 5.75로 떨어뜨려주겠다고 했죠. 내년에는 또 5.5까지 떨어뜨려주고. 할렐루야네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이런 리타이먼트 플랜을 권하는 분들은 그 연방정부의 그 세율이 22%보다 더 넘으시는 분들한테 보통 권해드려요. 효율이 좋으니까. 연방정부 22%, 조지아 5.75% 하면은 계산 어떻게 27.75가 되나요? 편하게 한 28%라고 한번 해보죠. 28%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통째로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10,000불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2,800불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은행에다가 10,000불을 집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선 이자를 나한테 28%를 나한테 준 거죠. 그럼 똑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오바마 케어를 스틸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25%가 추가로 더 세이브가 됩니다. 그럼 28%가 아니라 25%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53% 그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대학에 입학을 하시는 자녀분들을 뒀을 경우에 그 자녀분이 특히나 어떤 명문사립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모님의 수입에 따라 가지고 그 장학금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의 수입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낮췄는데 어떤 특정한 상품을 통해 가지고 낮췄을 경우에는 그 학비까지 또 세이브가 됩니다. 학교에서 학비를. 그렇죠. 장학금을 더 주는 거죠. 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퍼센테이지는 그럼 얼마냐?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키는 존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신 분이라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맥시멈으로 베네핏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은 한 85%까지도 나와요. 그럼 정말 그런 분들은 10,000불 집어넣었더니 8,500불을 돌려받는 거죠. 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싹 좋아지네. 저는 보통 이렇게 절세 혹은 뭐 세금을 아끼자 이러면 많은 분들이 편법을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IRS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데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 이후에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잠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세금을 보고하실 때, 그 수입을 보고할 때, 특히 네. 수입을 보고할 때, 수입에는 크레딧 카드 매출이 있고 캐시 매출이 있는데, 그렇죠. 그 크레딧 카드 매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예. 어떤 데는 뭐 90% 이상 크레딧 카드만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요즘 많이 봅니다. 예. 근데 크레딧 카드 매상을 이미 IRS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크레딧 카드 매상만 있고 캐시 매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시 매상도 어느 정도가 보고가 반드시 되어져야지만 안전합니다. 뭐 꼭 대부분의 경우가 다 보고하시지만, 네. 다 보고하시지만, 네. 예, 그렇게 해서 다 보고하시니까 요즘은 그 세금을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 회계 업무를 했을 때에 비해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고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보고가 되면은 비용도 많이 떨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캐시로 페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종업원들 중에서 캐시로 꼭 페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네. 아니면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캐시로 좀 페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 나는 수입은 다 보고해야 되는데 비용서는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럴 경우에 회계사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좀 비용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계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고 그거는 IRS와 텍스페이어의 관계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어떻게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플랜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이게 몇 프로가 어떻고 제한이 얼마가 돼 이것도 전혀 또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런 은퇴연금이라든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전통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받았던 부분들은 보면은 회계사님한테 개인 상담을 받거나 네. 아니면 뭐 재정 설계사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통해서 좀 상담을 받는 거 그 정도인데 네.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딱 받을 수 있는 네. 우선은 이제 재정 설계사하고 회계사들은 분명히 영역이 좀 틀리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기가 좀 사실 좀 틀리죠. 회계사분들은 아무래도 세금 쪽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고, 재정 설계사는 세금하고는 뭐 다른 상품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하기 때문에 좀 틀린데,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만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 자기 은퇴 준비하면서 세금도 세이브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잘 알고 계시는 사람들하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제가 회계사이기도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시작점은 우선 회계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어가지고 세이브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1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일단 진단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회계사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세이브 하는구나. 어떤 타겟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플랜은 그럼 어떤 걸로 셋업을 할 것이며, 그 플랜을 셋업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덕트는 어떤 것들을 살 것이며, 그런 것들을 이제 재정 설계인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네. 물론 회계사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회계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정 설계사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보험 설계사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결국은 그분들을 다 같이 그분들이 협력해서 네. 이 고객을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팀워크가 있는 데들은 사실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은 한번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은, 예.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재정설계사와 회계사가 다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둘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렇게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잘 쉽게 되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서로 분야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일을 해봤었던 경험이 사회적인 경험이 너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저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은퇴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벌써 이렇게 나이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지금 67세인데 풀로 받으려면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아마 그 70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걱정돼 죽겠어요. 네. 은퇴 준비를 언제부터 저 되도록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근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제 경험상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이민자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16살 때부터 여기 미국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고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한테 충분한 정도의 어떤 베네핏을 주면서 그 이후에 은퇴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려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마도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40대, 50대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네. 40대면은 사실 좀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그렇죠. 분들이고 40대는 좀 이르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0대, 50대 때 시작한다고 절대 늦지가 않아요.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잘 좋아야 되겠지만 50대 때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은퇴하실 때까지 밀리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은퇴할 때까지 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을 때가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좋죠. 예, 밀리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밀리언 달러를 만드는데 세금을 공제를 하고 만들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인 거예요. 예, 세금을 하나도 공제하지 못하고 돈을 집어넣어서 밀리언을 만들려면은 정말 10만 불씩 10년을 넣어야 되겠죠.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그러나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세금을 세이브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더 빨리 내 은퇴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50대 때 하셔도 그렇게 저는 비즈니스만 괜찮으면은 그렇게 늦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30대나 20대 때 그 회사에서 401k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30대나 20대 때 은퇴 준비를 미리미리 서두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찍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일찍 할수록 큰 돈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나이 때에는 은퇴연금에 돈을 쌓아놓고 30년, 4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뭔가를 이루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모험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퇴를 준비하는 제일 안정적인 거죠.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좀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리스크 테이킹 좀 하고 좀 모험을 해보면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돈을 재워둘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딱 제 나이 때 지금 빨리 이제 은퇴 플랜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늦지 않으셨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따로 상담을. 네. 오늘은 저희가요, Qualified Retirement Plan, 그러니까 이른바 국세청에서 저희에게 합법적으로 공인해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퇴 자금을 준비하느냐 하는 내용을 좀 대략 또 살펴봤습니다. 회사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